안녕하세요. 9초 있습니다. 벌써 투자론의 네 번째 시간으로서, 오늘은 네 번째 시간으로서, 투자론 마지막 시간입니다. 투자론 자체가 좀 어렵고 약간 딱딱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좀 이해를 좀 하는 게 어려울 수도 있는데, 반드시 좀 이해를 하고 이해가 되면 그렇게 계산하는데, 난이도가 많이 올라간 거 빼놓고는 올라간 부분 그런 것들은 뭐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개념만 알게 되면 문제를 해결하는데 굉장히 그렇게 어렵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관심 있게 기울여주고 학습 양을 조금 더 늘리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만약에 학습량이 부족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어려운 부분은 계산 부분에 특히 어려운 부분이 나오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부분 범위 내에서는 그 부분은 스킵하고 넘어가시고요.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내가 계산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는 것들은 반복적인 연습을 여러 번 해주시면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시간에는 개념을 이해한다기보다도요, 개념을 이해한 후에 암기를 하고 그리고 문제를 풀어볼 텐데요. 그 문제를 해결할 때 어떻게 해결하는지 찾는지 이 방법을 정확하게 숙지를 요령을 터득을 하는 것들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 생각이 되고요. 만약에 문제가 2분 정도가 넘어가면 일단은 문제를 스킵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풀다가 너무너무 어려우면 문제를 넘어가는 것도 이 문제를 포기하고 넘어가는 것도 100점 만점에 100점에 도전한 시험이 아니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가는 것들은 과감하게 문제가 어려운 것들은 스킵하고 넘어가는 것도 필요하다. 다만 문제를 쉬운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범위에 들어와 있는 것들은 연습을 충분하게 해서 반드시 맞자 하는 것들이 굿초이스가 여러분들에게 조언하는 반드시 풀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투자 분석 비법 중에서요, 비할인법에 대해서 배울 텐데요. 어림셈법에 의한 승수와 수익률을 배울 텐데요. 좌측에 나오는 것들이 승수법이고 우측에 나와 있는 것들이 수익률법입니다.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들은 이거는 머릿속에만 있으면 안 되고요. 반드시 공식이 좀 아주 단순하지만 이해를 하고 외워져야 될 것 같습니다. 승수법은 통 투자액을 분모에 있는 것, 분자에 있는 거 있고요. 이에 반해서 수익률법은 총 투자액이 분모에 있는 것입니다. 그 두 개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조소득 승수는 조란 말이 총이란 말하고 같다 그랬죠? 총소득 승수 또는 조소득 승수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총 투자액을 조소득으로 나눈 거고요. 이에 반해 수익률법은 총 자산 회전율로 나누는데 이 두 개가 이제 바뀌는 개념이죠. 총소득을 총 투자액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소득 승수는 아까 뭐라 했습니까? 총투자액의 분자에 따랐죠? 총투자액을 순영업소득으로 나눈 것을 얘기하고요. 수익률법에서는 두 개가 이제 분모 분자 서로 역수임교는 종합 자본 환원율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 그 세전 현금 흐름 승수는 이때는 순영업 소득의 개념이 아니고요. 지분 투자가 나옵니다. 지분 투자가 나오면 이건 세전 현금 흐름이고요. 지분 투자액을 세전 현금 흐름으로 나눈 것은 세전 현금 흐름 승수고요. 이걸 두 개가 분자 분모가 서로 바뀐 부분은 역수인 것은 지분 배당률 또는 세전 수익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세후 현금 흐름 승수는 당연하게 지분 투자액을
세후 현금 흐름으로 나누게 되는 것이죠. 세후 수익률은 세후 현금 흐름을 지분 투자액으로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승수법과 수익률법이 나는데 그건 뭐 설명을 어떤 의미인지 설명을 하는 것보다 이 식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암기를 해야지만 문제를 풀 수가 있으니까 여러 번 헷갈릴 수 있거든요. 승수법이 뭔지 수익률법이 이 두 개가 같지만 내용 같지만 서로 역수이기 때문에 승수법이 어떤 건지 수익률법이 어떤 건지 정확하게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승수법은 총 투자액이 분자에 있고요. 수익률법은 투자액이 자체가 분모에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기억을 해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험에 자주 나오는 개념에 대해서 6가지 정도를 가져왔고요. 부채 비율은 부채를 자기 자본으로 납니다. 부채는 부자다 이렇게 외워주면 될 것 같고요. 부채를 자기 자본으로 나눈 거고 대부 비율 우리가 은행에 대출할 때 LTV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이건 대부 비율이라고 그러고요. 이거는 대출액을 총 투자액으로 나눈 개념이고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부동산의 가치를 부채 잔금에 대한 개념으로 나눈 건데요. 부채 잔금을 부동산의 가치에 대해서 나눈 개념을 대부 비율 LTV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부채 감당률은 순영업소득을 부채 서비스액으로 나눈 개념입니다. 부채는 이게 손으로 이렇게 읽었고요. 손부채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부채 감당은 손부채다. 순영업소득을 부채 서비스액으로 나눈 개념이다. 이렇게 머릿속에 좀 쉽게 암기를 해줬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좀 중요하게 대두되는 개념이 채무불이행률이랍니다. 채무불이행률은 영업 경부와 부채 서비스액을 합한 금액을 유효 총소득으로 나눈 겁니다. 이게 가능 총소득이 아니고요. 영업 경비와 부채 서비스를 유효 총소득으로 나눈 개념이 바로 채무불이행률이다. 요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니까 외워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영부인을 갖다가 유효 총소득으로 나눈다는 거 이렇게 영부 유 이렇게 외워주시든 어떻게 좀 편한 방법을 통해서 이해해 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총자산 회전율은 총소득을 투자 총자산으로 나눈 개념이고요. 영업경비 비율은 영업경비를 총소득으로 나눈 비율을 영업경비 비율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문제를 통해서 확인을 해볼 텐데요. 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산정한 순소득 승수, 채무불이행률, 세후, 현금 흐름 승수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그럼 벌써 3개를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럼 3개를 물어보면 이건 2분 이내에 풀 수가 없습니다. 계산 문제 자체는 나중에 풀 텐데 그 중에서도 난이도를 굉장히 3개나 물어보는 거니까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되지고요. 차례차례로 문제 푸는 방법을 한번 기술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투자액이 15억이고요. 지분 투자액이 4억이라고 했고요. 유효 총소득 승수는 6이라고 했습니다. 영업 경비 비율은 유효 총소득 기준에 40%니까 이 두 개를 가지고 뭔가를 풀어야 되겠다 하는 것들을 문제에서 나오고 있죠. 부채 서비스는 연간 6천만 원이고요. 영업소득세는 연간 1,000만 원입니다. 그럼 첫 번째 순소득 승수를 구할 텐데 순소득 승수는 총 투자액을 순영업소득으로 나눈 겁니다. 그때 총 투자액은 15억이 났는데 순영업소득이 안 나왔잖아요. 순영업소득은 유효 총소득에서 영업경비를 뺍니다. 영업경비 나왔는데 또 유효 총소득이 안 나왔죠. 그러면 유효 총소득은 어떻게 나오느냐? 유효 총소득 승수가 나와 있습니다. 유효 총소득 승수는 총 투자액을 유효 총소득으로 나눈 개념이니까 유효 총소득 승수가 6이고요. 총 투자액이 15억입니다. 그래서 유효 총소득이 2억 5천만 원이 나오는 것이죠. 순영업소득은 유효 총소득이 2억 5천만 원이고 영업경비가 유효 총소득 40%니까 2억 5천만 원 곱하기 40% 해서 2억 5천을 빼면은 1억 5천만 원이 됩니다. 따라서 순소득 승수는
15억을 1억 5천 나누면 10이 나오는 것이죠. 한 두 번 정도 꽈네요. 두 번째, 채무 불이행률은 영업경비와 부채 서비스 영부인을 갖다가 유효 청소득을 나눈다 그랬지 않습니까? 영업경비가 아까 유효 청소득 40%니까 이 1억이 되죠. 그리고 부채 서비스는 1,000만 원이죠. 6천만 원이죠. 그래서 1억 6천만 원이고요. 유효 청소득은 아까 2억 5천이라고 했으니까 2억 5천을 나눠주면 0.64, 이걸 퍼센트로 얘기하면 64%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순소득 승수를 풀어야지만 채무 불이행률도 같이 해결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세후 현금 흐름 승수가 나왔는데, 세후 현금 흐름 승수는 지분 투자액을 세후 현금 흐름으로 나눈 것입니다. 지분 투자액은 4억은 나왔는데 세후 현금 흐름은 나오지 않았죠. 그럼 세후 현금을 어떻게 구하느냐? 세전 현금 흐름에서 영업소득세를 구하는데 세전 현금 흐름이 여기 안에 없습니다. 그러면 세전 현금 흐름을 또 구해야 되겠죠. 세전 현금 흐름은 순영업소득에서 부채 서비스액을 차감한 금액이 나옵니다. 순영업소득이 1억 5천이고 부채 서비스 6천만 원이니까 세전 현금 흐름은 9천만 원인 것이죠. 따라서 세후 현금 흐름은 9천만 원에서 영업소득세 1천만 원을 빼면은 8천만 원이 됩니다. 따라서 구하고자 하는 세후 현금 흐름 승수는 지분 투자액 4억을 8천만 원으로 나누면 5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답은 세후 현금 흐름 승수는 5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의 난이도는 굉장히 문제를 푸는 방법은 쉬운데 실제로 문제를 보면 시험장에 가면 난이도가 굉장히 높을 수 있습니다. 연습을 요에 해당되는 패턴이 얘만 또 승수만 물어볼 수도 있고 채무 불이행률만 물어볼 수도 있고 세후 현금 흐름 승수 따로따로 물어볼 수가 있으니까 각각을 어떻게 구하는지를 여러 번 문제를 풀어봐서 반드시 좀 이해를 해주면 이 문제 정도는 해결하고 넘어갈 수 있을지 않을까라고 구초에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비율 분석법을 이용하여 산출한 것으로 틀린 것은 했는데 한번 다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0회 기출문제고요. 주택담보대출액이 1억이라고 했고요. 주택담보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500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부동산 가치는 2억이고요. 차입자의 연소득은 1250만 원으로 주어졌습니다. 가능 총소득은 2천만 원이고요. 공실 손실 상환액 및 대손 충당금은 가능 총소득의 25%였으니까 가능 총소득 2천만 원이니까 바로 계산해버립니다. 2천만 원에 25%니까 그건 500만 원이 되고요. 영업경비는 가능 총소득의 50%니까 2천만 원에 50%니까 1천만 원이 되죠. 그래서 계산할 수 있는 것들은 바로 계산해서 옆에다 써놓으면 바로바로 쉽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LTV, 담보인정비율은 주택담보대출액을 부동산 가치로 아는 것이니까 주택담보대출액은 1억이고요. 부동산의 가치는 2억이니까 1억을 2억으로 나누면 0.5. 요거는 그냥 쉽게 그냥 나올 수 있는 개념입니다. 부채 감당률은 DCR이라고 표현이 되는데요. 순영업소득을 부채 서비스액을 다른 말로 하면 원리금 상환액을 일컫습니다. 근데 여기서 순영업소득이 없죠. 부채 서비스액은 바로 나와 있는데 500만 원 나와 있지만 순영업소득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순영업소득을 나오는 개념은 유효총소득에서 영업경비를 차감하는 것입니다. 유효총소득은 가능총소득에서 공실 손실 상단액 및 대충 충당금을 뺀 금액이 되겠죠. 거기에 영업경비 비용 1,000만 원을 차감하면 이 금액은 순영업소득은 500만 원이 됩니다. 따라서 부채 감당률은 500만 원을 500만 원 나누니까 1.0이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DTI를 물어봤네요. 총 부채 상환율은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개념입니다. 원리금 상환액, 부채 서비스액을 아까 500만 원 나왔죠? 500만 원을 연소득이 얼마였습니까? 연소득이 1250만 원 나누면 0.4 해서 이 부분도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죠. 네 번째 물어보는 것은 채무 불이행률이 나왔습니다. 채무 불이행률은 영업경비와 부채 서비스를 유효청소득으로 나눈다고 했습니다. 영업경비는 아까 1,000만 원이라고 했고요. 부채 서비스는 500만 원이니까 이걸 갖다가 유효청소득 1,500만 원으로 나누면 이거는 바로 1이 됩니다. 영업경비 비율은
유효 총소득 기준이라고 친절하게 나와 있죠. 영업경비가 얼마나 했습니까? 1,000만 원 주어져 있고요. 유효 총소득은 아까 1,500만 원 구했으니까 1,000분의 1,500 하면은 0.66이 됩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정확한 개념을 이해를 하고 숙지를 하고 공식을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한 번 정도의 꽈진 문제를 갖다가 그걸 갖다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좀 터득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이것도 좀 많은 연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 문제 정도는 여러 번 숙지를 하면 충분하게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집니다. 충분하게 숙지되지 않고 머릿속에만 그리고 나가면 현장에서 시험 문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어렵게 느낄 수 있으니까 여러 번 공부를 하고 문제를 여러 번 자기가 반드시 소화해낼 수 있을 때까지 풀어봤으면 좋을 것 같고요. 나는 이 부분은 수학이 어렵다 하는 부분들은 나중에 스킵하고 넘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가장 최근에 나온 33회 기출문제입니다. 부동산 투자의 분석 기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네요. 1번 수익률법과 승수법은 투자 현금 흐름의 시간 가치를 반영하여 투자의 타당성을 분석하는 방법이라 했는데요. 이거는 할인법에서 수익과 비용을 현재 가치로 할인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때 할인법에 해당되는 것들을 찾으면 되는데 할인법은 어떤 것들이 있었죠? 순현가법, 그 다음에 수익성 지수법, 그리고 내부 수익률법, 그리고 현가 회수기간법 이런 것들이 있었죠.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죠. 수익률법과 승수법은. 그래서 따라서 답은 1번은 틀린 부분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렇게 어렵진 않은데 바로 1번 마킹하고 다음 문제를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2번 투자 자산의 현금 흐름에 따라 복수의 내부 수익률이 존재할 수 있고요. 3번 세후 지분 투자 수익률은 지분 투자액에 대한 세후 현금 흐름의 비율이다. 이것도 맞는 말이고요. 4번 투자의 타당성은 총 투자액 또는 지분 투자액을 기준으로 분석할 수 있으며 총 소득 승수는 총 투자액을 기준으로 분석하는 지표다. 4번도 맞고요. 5번 총 부채 상환비 높으면 당연하게 채무 불이행률도 높아지겠죠. 5번은 맞는 말이 됩니다. 답은 1번이 틀린 답이기 때문에 1번에 정답을 체크를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마지막으로 투자론의 마지막 시간으로서 계산을 문제를 위주로 해서 같이 문제를 풀어보고 해결해 봤습니다. 투자라는 부분은 상당히 좀 시간을 따르는 데보다는 좀 많이 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한번 이해를 하게 되면 계산하는 것을 갖다가 여러 번 숙지를 하고 연습을 충분하게 해서 시험 문제 현장에 나가면 문제를 푸는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지만 만약에 학습 양이 부족하거나 시간이 없거나 그 다음에 이해 정도를 넘어서면은 일정 부분 이해가 안 되는 부분 넘어가도 된다 하는 부분 같이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문제의 푸는 방법을 요령을 숙지를 하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기 때문에 시간이 허락한다면 반드시 좀 이해를 좀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다고 고초에서는 추천해 드립니다. 이상으로 투자론의 마지막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